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올해 4월 이후 주춤했던 공모회사채 발행이 각 기업의 1분기 감사보고서 제출이 마무리되면서 재개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국고채 3년물 금리가 기준금리를 상회하면서 기업들의 자금 조달 부담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왔지만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돼 국내 크레디트 시장도 조달금리 측면에서 한숨 돌리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중국의 저가 수입품 공세에 맞서 영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는 가운데 유럽의 올해 1분기 대중 무역 적자가 3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대중 관세 장벽을 높이고 있는 미국과의 교역에서는 사상 최대 흑자를 내는 등 반사 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U의 대중 무역 적자 개선의 절반가량은 전기차를 포함한 기계 및 운송 장비 부문에서 나왔다는 분석입니다. 세계 최대 소화기 학회에서 국내 위식도 역류 질환 신약 트리오가 큰 관심을 받았다고 전해졌습니다. HK이노엔, 제일약품의 자회사인 코닉 테라퓨틱스, 대육제약 이렇게 세 기업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소화기 질환 주간에서 신약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최근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HLB의 영향이 발표가 된 이후에 업황 전반에 대한 우려감이 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DDW라는 세계 최대 규모의 소화기 학술대회가 진행됐던 만큼 관련주들의 주가의 반등 모멘텀을 또 삼을 수 있을지 여부를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주식 1타 강사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양시장이 모두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았던 하루였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그리고 5월 FOMC 의사록 발표를 좀 대기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그런 가운데 그래도 공매도 관련한 우려가 좀 일축이 되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을 이끌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에서 뚜렷한 주도주가 없다 보니까 시장에서 투자 전략을 세우는데 좀 어려움을 느낀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돌파구를 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실 강사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종욱 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사님 굉장히 오랜만에 또 얼굴을 뵙는 것 같은데 시장에 있어서 궁금증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우리 시장이 오늘 좀 뚜렷한 방향성이 없이 마무리가 됐는데 정말로 일단 대기인지 아니면 이 같은 박스권의 흐름이 좀 이어질지 궁금하거든요. 오늘 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제가 2주 만에 계속 방송을 출연해서 얼굴을 많이 잊어버리셨을 것 같긴 한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월요일 날 또 저녁에 또 뵙기로 약속이 좀 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오늘 이제 밤이죠. FOMC 의사록 공개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금리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봐서는 4월에 CPI까지는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만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성장성이 이제 좀 둔화됐다는 점 그런 건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게 엔비디아의 실적입니다. 새벽에 나올 텐데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제 아침에 적용이 좀 될 것 같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반도체 업종에 대한 방향성이 과연 이제 실적이 잘 나왔을 때도 이게 재료 소멸로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또 안 좋게 예상치에 또 미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충격이 좀 올 수는 있겠는데 여러 가지 좀 변수에 대해서 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없습니다. 미증시는 계속 연일 또 신고가를 또 달려주면서 미국 증시를 미국
주식을 매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계속 상승하니까 좋겠지만 우리나라는 그렇게 재밌는 그런 종목들이 별로 없고 업종군이 없기 때문에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시장이 과연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차트적인 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을 좀 먼저 보실 텐데요. 코스닥 시장은 뭐 2차 전지 관련주 쪽이 대부분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시장 흐름 안 좋습니다. 오늘 테슬라가 그래도 좀 반등을 좀 했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 쪽이 조금 반등을 해서 시장이 좀 돌아서지 않을까 했는데 여전히 좀 음봉의 형태로 마감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큰 순매도 금액은 나오지 않았고 기타 법인 쪽에서 큰 매도가 좀 나오긴 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뭐 시장에서 큰 의미를 좀 보진 않습니다만은 일단 지금은 21선 자리 뭐 우리가 항상 매매했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게 21선 자리잖아요. 그래서 21선 자리 지금 860포인트 부근인데 이런 자리를 내일 안착을 할지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좀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온다. 특히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HLB 뭐 지금은 그래도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또 저점을 좀 이탈했었을 때는 지금 밑으로 좀 볼 수 있는 지지 라인이 830포인트 부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마저 깨지게 된다면 좀 당분간 안 좋은 시장이 좀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런 자리까지 깰 정도로 우리나라에 안 좋은 악재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당분간 좀 하락을 했었을 때 지수가 좀 밀렸을 때는 또 저점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으로 넘어가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오늘 좀 반도체 업종 중에서도 SK하이닉스 흐름이 좀 괜찮았고 또 대형주 쪽에서는 현대차 이 자동차 업종이 좀 반등을 나와주면서 일단 플러스로 좀 돌아서나 했는데 결국에는 약보합선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을 비교해 봤을 때 확실히 좀 하락 종목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대형주 쪽으로 자금이 좀 쏠렸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내일 과연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 업종이 다시 살아나 준다면 뭐 다시 한번 전고점 자리 신고가 자리도 노려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일단 그런 예측이 좀 어느 정도는 뭐 의미가 없지 않을까. 저는 내일 아침 돼봐야 아는 거니까 내일 시장을 좀 보면서 대응을 하자. 지금은 뭐 미리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요. 내일 아침 됐었을 때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 흐름을 먼저 보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또 우리 시장의 상승의 모멘텀이 되어줄 수 있을지도 흐름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강사님 굉장히 오랜만에 얼굴을 이렇게 만나 뵙는데 오랜만이니만큼 또 강의는 기대가 됩니다. 강의 주제가 어떻게 될까요? 강의는 제가 지난 예전에 이 프로그램 전에 이제 수익률 대회를 해서 이제 그때 1위를 하고 나서 이제 제가 어떻게 테마주를 매매했는지에 대한 강의를 좀 드렸습니다. 이제 강의 방송이 제가 오늘 마지막이고 다음에 이제 다른 프로그램에서 좀 뵙기 때문에 오늘은 그때 강의했었던 그 1위를 수익률 대회에서 1위를 했었던 그때 테마주 보는 법에 대한 강의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을 좀 일찍 함께 하신 분들이라면 우리 금종훈 강사님께서 수익률 대회에서 정말 내내 1등하던 모습도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 1등의 비결을 잠시 후 강의 시간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장 하스탁5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장 하스탁5 종목들을 살펴볼 텐데 오랜만에 또 현대차가 강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로보로보도 최근 들어서 강한 시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우선 종목들 종가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 SK이터닉스는 상한가 마감을 보여줬고요. LS 에코에너지가 또 연일 상승세를 좀 이어나가주고 있죠. 14%대 시세가 포착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는 장중 주가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현대차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현대차가 북미 시장에서 수소, 물류, 운송, 밸류체인 확장에 속도를 낸다라고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죠. 수소 전기 트럭인 엑시언트를 축으로 수소 공급과 충전소 구축, 유지 보수 서비스를 아우르는 이 수소 상용차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라고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대감에 또 주가도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중에 고점을 확대해주면서 9%대 상승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오늘 우리 시장에서 AI 관련한 종목들이 힘을 내기도 했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후공정 장비 공급사인데요. 듀얼 TC 본드를 또 유일하게 공급하다 보니까 기대감이 큰 상황이라고 하죠. 오늘 장에서는 5%대 상승 마감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LS 에코에너지는 최근 들어서 강한 주가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 역대 최고가를 좀 새롭게 써내고 있는데요. AI 산업용 데이터 센터 확장 등으로 전력 인프라 투자가 늘어나는 상황이 이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14%대 시세를 분출해줬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SK 이터닉스는 오늘 장 상한가 마감을 보였죠. 에너지 저장 장치 ESS 관련한 종목들이 주가 강세를 보였는데 배터리 가격 하락 그리고 관련 기술 발전 등에 힘입어서 ESS 설치량이 급등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게 되면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죠. 상한가 풀리지 않으면서 마감이 됐고요. 마지막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보로보 짚어볼 텐데 탄력은 다소 둔화가 되면서 마감이 된 모습이죠. AMD와의 업무 협약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좀 힘을 받는 모습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16%대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장 핫스탁5 종목들이 공개가 됐고요. 자, 이어서는 우리 강사님과 함께 한 종목 한 종목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사님. 네. 저는 강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좋은 게 제가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일단은 현대차를 많은 현대차요.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모처럼의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 네.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까요? 현대차를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오늘 뭐 신고가 거의 이제 역사적인 신고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강한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 뭐 이게 한 가지 이유만으로 좀 찾기가 좀 내용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뭐 호재 뭐 이런 거는 이미 좀 많이 얘기가 나와서 반영이 좀 된 부분이 있고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수소차 관련 이슈도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수소차가 상용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린다. 그런 점에서는 지금 오늘 뭐 이제 수소 관련주 쪽이 좀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만은 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최근에 이제 중국과 미국의 이런 무역 분쟁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다툼이 있는데 이제 중국이 미국에 대한 이제 관세 그리고 미국이 또 중국에 대한 관세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어부지리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런 뭐 이런 철강 쪽이라든지 뭐 이런 쪽은 우리가 좀 수혜를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도 지금 전기차 쪽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어요. 일단 미국도 마찬가지로 중국에 이제 전기차를 수출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제 관세 100%를 매기겠다. 뭐 아직은 이건 확정된 건 아닙니다. 올릴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그럼 우리나라의 전기차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감도 있고요. 최근에 또 전기차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팔리진 않아요. 뭐 우리가 전기차 밖에서 많이 보긴 하지만 아직까지 뭐 충전소도 좀 부족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전기차가 예상했던 것만큼 뭐 많이 팔리진 않는데 이에 따라서 현대차에서 이제 신차 가격을 올리지 않고 기존 가격으로 좀 판매하겠다 이런 전략을 좀 취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전기차 판매에 대한 좀 공격적인 마케팅 뭐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기아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중국에 대한 관세 미국 차에 대한 관세에 대한 부분이 좀 호재로 좀 받아들인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호재들이 다 엮인 거죠. 그래서 차트적인 면을 좀 봤었을 때 오늘 거래 대금도 많이 터졌습니다. 거의 9천억 가까이 좀 들어와 줬고 뭐 지금 뭐 이런 차트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랫동안에 이런 저항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다가 강한 거래량으로 돌파가 나왔을 때는 새로운 추세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흐름이 한 번 더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밑에 있었던 구간하고 지금하고는 상당히 좀 다릅니다. 여기서 올라가는 거래 대금하고 여기서 올려야 되는 거래 대금하고 상당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서도 이제 올라갔던 부분이 20만 원에서 뭐 25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이제 뭐 30만 원 뚫고 더 갈 수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좀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뭐 하루 이틀 정도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런 것만 좀 지켜봐 주신다면은 30만 원 부분까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만은 원체 지금 시장이 반도체 내일 엔비디아의 실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일단 반도체 업종이 조정을 좀 받았을 때 상대적으로 자동차 업종으로 자금이 몰릴지 그런 걸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 신규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이미 보유하신 분들이 일단 올라갈 때마다 시세 차익을 좀 하시면서 현금화 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좀 모멘텀들을 보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비중 관리를 해 나가면서 30만 원 선까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종목으로는요. 로보로보가 네. 궁금합니다. 네. 좀 로보- 강력한 모멘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어. 연속적인 시세를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로봇 관련주 쪽에서는 뭐 에브리봇 같은 종목들이 좀 상승이 좀 나온 적이 있고, 뭐 예전에 대장주라고 하면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이제 삼성에서 로봇에 대한 투자, 이런 뭐 지분 인수 이런 내용으로 이제 상승을 많이 했다면, 이제는 이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부분은 이제 뭐 애완용 로봇, 뭐 보핏인가요? 뭐 그거 이제 나온다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이제 상용화될 수 있는 로봇들이 나오게 됨으로써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좀 올라가게 돼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로보로보, 지금 이름만 들었을 때는 뭔가 굉장한 로봇 주인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이제 아이들 이제 코딩을 가르치는 뭐 교육 프로그램 같은 로봇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태블릿 PC에 보면은 간단하게 코딩할 수 있는 로봇이나 장난감처럼 이렇게 작은 그런 로봇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교육주에 거의 가깝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어쨌든 뭐 이게 AMD에서 나오는 프로그램하고 좀 관련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 학교 타겟을 잡는 뭐 교육용 프로그램 공급 개발한다 이런 내용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뭐 이 로봇 매출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지금 이 로보로보의 매출을 봤었을 때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좀 이슈가 좀 AMD가 들어갔기 때문에 좀 더 크게 작용한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뭐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뭐 에브리봇이라든지 다른 로봇 관련주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기술력을 가진 회사는 아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만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차트적인 면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적인 면에서 직전 저항대가 6,500원에서 7,000원 구간에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자리를 일단 넘지는 못하고 오늘 좀 밀렸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이 좀 다시 한번 좀 상승하기 위해서는 다음 달에 LG에서도 지금 구글 컨퍼런스에서도 이제 새로운 로봇이 좀 그러니까 만들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시제품을 좀 보여준다 이런 얘기가 좀 있는데, 그래서 로봇 관련 이슈들은 계속 하반기에 들어서 계속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로보로보만의 이런 이슈만으로는 전반적인 로봇주의 상승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삼성에서라든지 LG에서 이런 대기업에서 나오는 로봇 제품들이 이제 하나둘씩 공개가 될 때, 그럴 때 한번 좀 이슈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로보로보 같은 경우는 직전 저항대 구간 말씀드린 대로 한 7,000원 정도까지 다시 한번 올라왔을 때는 차익 실현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로보로보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지금 발생하는 매출액 대비해서 이번 모멘텀으로 상승을 한 게 좀 큰 폭의 상승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직전 고점 저항대 라인을 대비를 하면서 차익 실현을 해 나가보자라는 이야기도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궁금한 종목은요. LS 에코에너지가 3거래 연속 좀 최고가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추가적인 상승 발생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좀 뒤늦게 상승했었던 뭐 전력 케이블, 뭐 이런 통신 케이블, 뭐 지금 전선주라든지 뭐 구리 관련주 쪽, 뭐 데이터 센터를 데이터 센터들이 좀 많이 생김에 따라서 뭐 전력 공급에 따른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상승을 했죠. 이미 뭐 2배 이상 올라간 종목도 많고, 물론 LS 에코에너지도 오늘 뭐 2배 이상 저점 대비해서 한 2만 원대에서 44,000원까지 2배 이상 좀 올라가는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뭐 아직까지 끝난 테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계속 이 데이터 센터라든지 AI에 관련된 종목들은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는데, 다만 뭐 급등했었을 때 따라가는 거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끝난 테마가 아니라고 해서 지금 내가 달려들어서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인가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미 좀 보유하신 분들, 뭐 예전부터 뭐 3만 원대라든지 일단 차트적인 면을 보면서 이제 자리를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이미 상승했다가 눌림목을 주는 구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구간들에서 매수하신 분들이야 뭐 조금 더 차익 실현을 좀 더 노려보셔도 되겠지만, 만약에 오늘 뭐 4만 원대 자리를 뚫어주는 데서 들어갔다, 이런 데서 들어가면은 조금만 밀려도 바로 평단가 이하로 밀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추가적인 상승을 또 노리시더라도 차라리 좀 조정을 받고 하방에 대한 지지를 확인한 다음에 반등하는 구간에서 노리시는 게 좋지 지금 자리에서 무작정 더 들고 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좀 접근하시진 않았으면 좋겠고요. 물론 오늘도 이제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말씀 좀 드렸지만 이런 전력 케이블이라든지 구리 관련주 쪽들이 고점에서 많이 밀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당분간 좀 쉬어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새롭게 자금이 좀 들어오는 구간들, 새롭게 나오는 테마들 위주로 공략을 좀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최근에 시장 대비해서 굉장한 시세를 보였었던 뭐 전륜 테마주라든지 구리 테마주들은 잠시 좀 숨고르기 국면에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요. 이와 관련해서 좀 보수적인 전략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궁금한 건 한미 반도체를 보유하신 분들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대응 전략 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한미 반도체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뭐 이제 반도체 업종을 다 뭐 같이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이제 HBM 쪽으로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 오늘 SK 하이닉스에서 이제 수율 80%까지 나온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HBM 쪽으로는 이제 우리를 따라올 차가 없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이게 수율 같은 걸 잘 발표를 잘 안 해요. 근데 이제 뭐 기밀이기 때문에 근데 그 정도로 자신 있게 발표했다라는 건데 이미 삼성전자에서는 HBM 쪽으로 이제 후발주자인 걸 이미 인정을 해서 이제 수뇌부를 좀 교체하는 상황도 좀 나왔죠. 그런 면에서 일단 SK 하이닉스가 지금은 1등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에 따라서 한미 반도체도 이제 뭐 후공정 쪽에서는 대장주로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오늘 엔비디아 실적 저는 뭐 나쁘게 나와도 물론 시장이 밀릴 수는 있습니다.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SK 하이닉스라든지 이 한미 반도체를 대체할 만한 종목은 없을 것 같아요. 반도체 업종 중에서는 일단 계속 고점 자리를 뚫고 있고 상승세가 좋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좀 물린다면은 이런 대장주 쪽에서 물리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한미 반도체 차트를 한번 좀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종목이 벌써 10배가를 넘었죠. 예전에 이제 상승했었을 때 작년부터 상승했었을 때부터 10배가를 넘었는데 이렇게 상승을 하고 나서도 15만 원대 구간에서 전혀 조정이 없이 뭐 물론 14만 원을 약간 이탈하는 모습은 좀 나와주긴 했습니다만은 전혀 이게 눌림 없이 이렇게 끝까지 잘 버틴다는 거는 이 종목이 더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어느 정도 차트에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이런 15만 원대 자리를 뚫어주는 엔비디아 실적이 예상치에 좀 부합하거나 그 이상으로 나와서 흐름이 좀 좋다면은 이런 자리를 갭으로 뚫어준다면은 또 추가적인 상승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간 종목을 여기서 내가 큰 수익을 내겠다 하고 들어가는 건 상당히 좀 무리다 이렇게 계속 말씀 좀 드리는데 물론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이야 뭐 상관없겠죠.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난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2차 전지 때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걸 좀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고점에서 따라가는 게 상당히 좀 빠졌을 때 괴롭거든요. 그래서 이미 뭐 10만 원대부터 그냥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 올라갔다가 밀리면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이제부터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비중도 굉장히 좀 작게 가져가셔야 되고 나는 놓쳐서 좀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제2의 한미반도체나 뭐 제2의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이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는 좀 기다리셨다가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뭐 보유자의 영역이 될 수 있겠지만 신규 매수를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미 반도체가 좀 단기간에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그 이후에 뭐 추가적인 가격적인 조정을 보이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종목보다는 좀 다른 종목으로 공략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고도 이야기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 종목 함께 살펴볼 텐데요. SK 이터닉스가 남아 있습니다. 상한가 마감을 보였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실까요? 오늘도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업종과 테마였습니다. SOFC라고 생소하실 거예요. 근데 일단 지금은 이제 데이터 센터가 미국에서도 많이 생기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전력이 굉장히 전력 공급이 중요한데 지금에 있는 이런 화력 발전으로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뭐 대체 에너지 쪽으로 원전 쪽을 좀 많이 또 보고 있는데 이런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좀 위험성도 있고 그리고 화석연료 같은 경우는 환경 오염이 좀 된다는 점에서 좀 안 좋은 점이 부각이 많이 돼서 이제
이제 친환경 에너지로 좀 바꿔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이건 좀 SOFC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수소 에너지를 이용하는 건데 기존에는 이제 암모니아를 많이 이용했습니다만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연가스에서 수출한 수소와 산소를 결합을 해서 여기에 따른 이제 열이 발생하거든요. 이 열을 가지고 전력을 좀 만드는 이런 기능을 좀 가진 기술인데 저도 뭐 좀 생소해서 좀 찾아봤더니 이 기술이 지금 막 생겨난 게 아니고 상당히 좀 오래됐습니다.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그럼 왜 여태까지 안 썼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겠죠. 비용적인 면에서도 많이 들고요. 이게 좀 고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구성 자체가 좀 많이 떨어지는 단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좀 보완을 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이 수소 에너지로 유명한 블룸 에너지 같은 경우에 17% 정도가 상승을 했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관계사로 SK 이터닉스가 좀 관계사로 엮이면서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오늘 수소 쪽하고 이런 SOFC 관련주 쪽이 대부분 다 상승을 했는데 그동안 이제 전력 관련해서는 전선 쪽이라든지 뭐 변압기 쪽이 많이 상승을 했다면은 새롭게 나올 수 있는 지금 자금도 그렇고 좀 관련주들도 상당히 좀 많이 여러 개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을 더 노려볼 수 있다. 지금 전선주 쪽이라든지 구리 쪽을 못 잡으셔서 나는 좀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새롭게 나오는 이 SOFC 관련주 쪽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관련된 수소 관련주 쪽도 같이 보실 수가 있는데 뭐 두산 퓨어셀 같은 종목들도 있고 오늘 미코 같은 종목들도 좀 상승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을 좀 잘 공부해 보신다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좀 대안이 뭐 수익률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의 분석을 좀 자세하게 들어봤는데요. 이 같은 특징주 분석이 도움이 많이 됐다. 우리 강사님과 보다 자세한 시장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하단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강사님께서 다음 주부터 방송 시간이 약간 조정이 있을 건데 방송도 놓치지 않고 좀 시청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하단 참고하시면 소식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오늘의 일타 강의를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이 강의를 집중해서 잘 제가 들어본다면 저도 수익률 대회에서 막 1등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게 될까요? 이미 실력을 잘 입증됐다고 저는 들었는데요. 어디서 잘못된 소문을 좀 들으신 것 같은데. 자, 오늘 강의 내용 바로 한번 시작해 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뭐 이런 수익률 대회에서 지금 1위 했었을 때 강의를 좀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1시간 넘게 강의를 좀 했었습니다. 그걸 좀 축약을 해서 좀 쉽게 단순하게 좀 설명해 드릴 텐데 개념만 좀 잘 잡아 주신다면은 지금 뭐 제가 이제 주로 하는 뭐 이런 스타일이 테마주 성향이 좀 강해서 분명히 좀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물론 이제 가치주라든지 뭐 성장 가능성을 보고 좀 길게 끌고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포트에는 이런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이런 테마성 종목들도 한두 종목 정도는 가지고 계셔도 좀 괜찮지 않을까 해서 강의를 준비해 왔고요. 일단 뭐 좀 짧지만 좀 임팩트 있는 강의로 마무리 좀 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좋은 테마주의 핵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좋은 테마주라고 했었을 때는 우리가 테마주를 뭐 당일만 매매하는 게 아니고요. 뭐 짧게는 2, 3일 정도, 좀 길게는 뭐 한 달 정도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마주라는 게 뭐 이런 급등주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사람들이 좀 많이 매매하는 종목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테마주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또 하나가 있다면 일단 테마주가 상승을 했었을 때는 이 좋은 이슈에 대해서 좋은 내용에 대해서 호재에 대해서 계속 연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냐 길게 볼 수 있냐 이걸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뭐 임상 결과라든지 이런 내용이 발표가 됐었을 때는 어느 정도 딱 끝난 재료라고 또 볼 수도 있고 뭐 몇몇 뭐 계약 체결을 했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는 그 이후에 연속성을 가지고 볼 수 없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부분 이제 재료 소멸이다라고 많이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뭐 이런 일정이 남아 있는 뭐 이런 뭐 실적 발표를 앞두고 나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항상 뭐 어떤 기대감으로 올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아직 그 내용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매수하려는 종목들에 대해서 연속성이 있는 건지 이게 여기서 이제 발표가 나고 끝나는 게 아닌지 그런 걸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체크를 했었을 때 좀 중요한 것들이 또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에요. 그러니까
거래 대금과 거래량 똑같은 거 아니에요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종목의 금액에 따라서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좀 보는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뭐 1,000원짜리 종목이 뭐 1,000만 주 터진 거랑 뭐 10,000원짜리 종목이 뭐 10만 주 터진 거랑 거래 대금은 좀 같기 때문에 저는 이제 대부분 보시는 분들이 거래량을 보겠지만 저는 거래 대금을 좀 주로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 대금을 보는 거는 시장의 관심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물론 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같은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항상 거래 대금이 좀 많이 터지는 편인데 일단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을 봤었을 때 가끔 보이지 않는 종목들이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거래를 했구나. 그만큼 관심을 많이 받고 있구나. 물론 뭐 클릭을 많이 하는 종목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거래를 많이 하는지를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차트적인 면을 좀 뭐 우리가 장대 양봉이 터졌을 때 거래량이 터진 장대 양봉 이런 걸 좀 많이 보듯이 거래 대금을 좀 보면서 이게 정말 많이 터졌는지 거래량만 봤었을 때는 그 숫자에 현혹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거래 대금이 뭐 몇백억 이상 이거는 다 모든 종목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거래량보다 거래 대금을 좀 많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평소보다 거래 대금이 많이 나왔다면은 이제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는데 뭐 어떤 좋은 내용이 나왔을 때 어떤 종목에 대해서 이 종목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다. 어디서 뭐 많이 판매가 되더라. 뭐 이런 내용들을 좀 들었을 때 이 종목을 그냥 보는 게 아니고 평소보다 좀 거래 대금이 늘어나는지 평소 내가 평균적으로 봤었을 때 거래 대금이 한 뭐 100억 정도 나왔었던 종목인데 어느 순간부터 뭐 200억씩 계속 들어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시장에서는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매매를 하는구나. 늘어나는구나. 이 정도를 알 수가 있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대 양봉이 나오는 긴 양봉이 나왔을 때 거래 대금이 터지는 경우는 정말 호재가 갑자기 나왔을 때 그런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평소에 좀 실적이 좀 좋아지거나 호재가 나오는 내용들이 있었을 때는 이미 그 전부터 거래 대금이 조금씩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좀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자, 이런 차트를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 이런 거래 장대 양봉이 터지는 구간들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거래 대금 빵 터지면서 올라올 때 따라가는 건 상당히 좀 늦죠. 근데 이 전부터 지금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는 좀 잘 보이시지는 않겠지만 확실히 이 전에 시세가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종목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저점에서 관심을 좀 가져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물론 이렇게 갑자기 거래대금 터졌을 때부터 관심을 가져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가져가시는 게 원래 보편적으로 보실 수 있는 자리이긴 하지만 그 전부터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미 이 평소 거래량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한 2배 이상 정도 한 번씩 터져줄 때가 있거든요. 이런 자리에서는 충분히 한번 내가 공략을 한번 시작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쭉 하락을 하고 있을 때 이런 역배열일 때는 공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시장에 관심이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래도 거의 없고 주가도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뭔가 좋은 내용이 나올 때쯤에는 이렇게 거래 대금이 증가하면서 차트적으로 이제 우상향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이렇게 저점에서 무조건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이런 저점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졌을 때, 거래 대금이 터졌을 때 이런 자리부터 공략을 하셔도 좋은 내용의 종목이라면은 충분히 좋은 수익률을 내실 수 있겠지만 이제 공부를 난 조금 더 많이 하고 매매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저점 구간에서 거래량이 조금 증가했을 때부터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좋은 테마주의 핵심 쪽에서는 이제 관련주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게 관련된 종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물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많은 관련주를 가지고 있는데 특정한 이제 테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관련주가 많이 없는 경우도 있고 뭐 단독으로 한 종목만 관련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한 종목이 있는 종목보다는 두세 종목 이상이 있는 종목들이 더 좋은 테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게 한 종목에 자금이 좀 많이 몰리게 되면은 내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도 없고요. 그래서 물론 높은 가격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2등주, 3등주까지 여러 종목들이 관련주가 있다면은 시장의 자금이 좀 많이 몰리더라도 뭐 충분히 매매할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오고 시장의 자금이 더 몰리면서 두세 종목으로 다 자금이 몰리기 때문에 오히려 관심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SOPC 관련주 쪽에 오늘 상당히 좀 관련주가 좀 많았었는데 이따 잠시 후에 좀 보여드리겠지만 어느 정도 그렇게 관련주가 좀 많은 테마가 좀 길게 볼 수 있는 테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 있고 1등주와 2등주, 3등주 이런 그 차이가 굉장히 적을수록 좋아요. 그만큼 강한 테마다라는 거를 좀 어느 정도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1등주가 뭐 20% 정도 올랐는데 2등주가 뭐 10%, 3등주가 3%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종목들은 대장주로만 매매를 하지 2등주, 3등주는 뭐 빠졌을 때 대장주가 뭐 2, 3% 밀렸을 때 2등주, 3등주는 5%, 6% 이렇게 밀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오히려 대장주가 좀 덜 밀리고 갈 때 더 잘 가는 경우가 있어서 오히려 이런 그 관련주가 두세 종목밖에 없었을 때 좀 차이가 많은 종목들은 대장주 위주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대장주랑 이등주가 차이가 없었을 때 둘 다 상한가에 들어가거나 뭐 20%, 뭐 19% 이 정도 차이라면은 언제든지 대장주도 바뀔 수도 있고 자금이 또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 경고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투자 경고라든지 뭐 단기 과열 걸려서 뭐 한 종목은 단기 과열 걸리고 한 종목은 안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단기 과열 안 걸리는 쪽이 대장주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테마주에 관련주가 좀 많았을 때 상당히 좀 좋은 테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FOC 관련주 이거는 제가 이제 관심 종목으로 항상 좀 HTS에 띄워놓는데 어떤 종목들이 잘 가는지 여기서 보시면 이제 한선 엔지니어링과 SK 이터닉스 이렇게 두 종목이 있지만 이제 대장주 이제 상승률은 한선 엔지니어링이 높지만은 대장주는 이터닉스로 좀 보는 게 먼저 상한가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래 대금도 더 많고요. 그리고 3등주로 볼 수 있는 게 지금 두산 퓨어셀인데 지금 이제 장중에 찍었습니다. 장 마감 후에 찍었는데 22% 정도. 그러니까 1등주, 2등주, 3등주 차이가 그렇게 심하지 않다. 시총이 또 두산 퓨어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좀 좋은 테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SK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또 시간에 또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내일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관련주들이 좀 많으면서 급등락이 좀 많이 급등이 많이 나오는 테마들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몇 번에 더 걸쳐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테마들을 좀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차트적인 면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차트를 무시할 수는 없는데 차트 모양에 따라서 이런 종목들을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정배열 종목이 있고 역배열 종목이 있고 박스권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배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장기 이평선이 가장 밑에 있고 단기 이평선이 위에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주가가 있는 경우를 이제 정배열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이런 종목들은 실적이 좋거나 그리고 업종이 좀 계속 그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이런 테마들이 대부분 이런 정배열을 많이 만들고 있고요. 역배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기 이평선이 가장 위에 있고 단기 이평선이 가장 아래에 있는 경우잖아요. 이렇게 역배열인 경우에는 실적이 안 좋거나 회사에 대한 재무가 안 좋거나 뭔가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주가가 좀 빠졌다가 갑자기 순간 좋은 호재로 인해서 급등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거는 강력한 호재가 아니면은 이런 역배열에서 물려 있었던 물량들이 좀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건 강한 호재여야 된다. 이걸 알고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으로 봤었을 때 대부분 이제 인수합병 된다. 어떤 대기업에 인수합병이 되거나 대규모 계약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임상 같은 데 성공했다. 이런 내용들을 나왔을 때 급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박스권 종목인데 박스권을 만들었다는 거는 이제 지지와 저항을 만들면서 위아래로 이렇게 흔드는 모습 나와줬다는 건데 이 전에 어떤 시세에 의해서 강한 상승이 좀 나왔다가 호재에 의해서 강한 상승이 나왔다가 어느 정도 이런 박스권을 만들면서 기간 조정을 거쳤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옛날에 상승이 한번 나왔었던 이슈들이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상승하는 경우가 이런 박스권을 만드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정배열 종목이라든지 박스권 종목 이런 거는 이미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내용인데 부각이 됐었을 때 다시 한번 상승하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이런 역배열 종목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실시간으로 이제 뉴스를 받아보시거나 뭐 정보를 알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매매가 가능하신 거고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라든지 이런 예전에 한번 호재가 나왔다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들을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첫 번째 종목 정배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건 LS예요. LS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이런 전선 관련주 쪽이라든지 뭐 구리 관련주 쪽 이런 전력 케이블 관련주 쪽으로 상승이 나고 미국에 대한 뭐 이런 매출 증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승이 실적이나 업종이 이제 상승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도 거의 흔들림 없이 그냥 쭉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거래 대금도 계속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특별히 이제 뭐 어렵지 않게 매매하실 수 있어요. 공부를 조금만 하시고 뭐 이런 회사에 대한 뭐 뉴스라든지 이런 것만 좀 찾아보신다면은 이 회사 업종이 괜찮다. 이런 전선주 쪽이 괜찮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력 케이블 쪽이라든지 구리 관련주 쪽이 계속 점점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은 공략을 해봐도 좋겠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뭐 연속성을 가질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실적적인 부분 그리고 관련주 쪽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좋은 테마에 속하는 종목이죠. 그래서 정배열까지 들어가서 꾸준하게 끌고 가시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두 번째는 역배열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 이게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완전히 이 장기 이평선과 단기 이평선이 완전히 바뀐 경우죠. 이랬을 때는 이렇게 임상에 대한 결과로 갑자기 순간 급등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거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하시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알기도 어렵고.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은 이제 오늘 상한가 들어간 박셀바이오인데 분봉상으로 보셔도 굉장히 이 저점이 마이너스 20%에서 이제 오늘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만은 매매하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되게 잡기가 어려운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종목은 되도록이면 뭐 들어가시더라도 물론 이제 결과론적으로 수익이긴 하겠지만 매매가 상당히 좀 어려운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차라리 이제 이런 종목들을 보시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런 차트적으로 봤을 때 한번 급등이 좀 나왔었던 종목인데 이게 반도체 업종이거든요. 반도체 업종에서도 한번 이렇게 호실 시적에 의해서 HBM 쪽으로 호실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가 긴 박스권 구간, 이렇게 긴 박스권 구간, 이 호재 내용이 그대로 살아 있으면서 유지가 되고 있다가 다시 한번 뭐 이런 반도체 업종이 다시 한번 살아나면서 급등 나왔을 때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을 더 노려볼 수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박스권을 유지했었을 때 박스권 하단에서 매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모아가는 관점이겠고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이런 박스권 돌파를 노려보시는 게 좋다. 그래서 지금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어느 정도 이제 공부는 좀 하셔야겠지만 이런 기본적인 패턴, 정별이냐 박스권이냐 이런 것만 좀 구분해서 매매해 주신다면은 테마주도 어렵지 않게 제가 말씀드린 좋은 내용들과 차트를 보면서 매매하실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오늘도 정말 알찬 내용만 쏙쏙 좀 꼽아서 이렇게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오늘의 이 강의 내용이 도움이 많이 됐다. 앞으로도 우리 강사님의 이런 주식 공부를 같이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하단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어서는 우리 강사님과 함께 1타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아무래도 5월달 들어서 우리 강사님이 네. 방송 출연을 좀 자주 하지 못하다 보니까 네. 수익률 이야기를 좀 밀린 게 많아서 네네. 종목들은 다 올랐는데 전문가님이 못 나오셔가지고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선익 시스템, 태성 그리고 VT까지도 정말 굉장한 시세를 보여줬었거든요. 자, 네. 종목들 이야기 한번 짚어주실까요? 일단 가장 오래된 게 VT라서 이제 VT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뭐 화장품 관련주 쪽이 뭐 최근에 다 또 강세를 보였고 며칠 전에도 좀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VT는 뭐 리들샷 뭐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고 저도 최근에 사서 써봤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제 스스로 임상을 좀 통해서 해봤는데 확실히 좀 따끔거리긴 합니다. 그런데 뭐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플라시보 효과인지 모르겠지만 좀 좋은 점은 좀 느꼈고 지금 다이소에서 품절 대란이라고 하는 종목들 그런 제품들이 좀 몇 개가 있어요. 이제 그런 제품들 관련주 쪽이 좀 전일도 상승이 좀 나왔고 오늘 리들샷 이 판매하고 있는 VT 역시 그 다이소에서도 이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게 이 자회사 중에서 큐브엔터라고 엔터주가 있어요. 근데 엔터주가 최근에 좀 안 좋잖아요. 뭐
하이브부터 해가지고 좀 썩 좋지 못한데 그런 부분만 좀 오히려 좀 발목을 잡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판매량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다른 이제 화장품주들 뭐 실리콘투 같은 종목들이 계속 신고가를 뚫고 뭐 몇 배씩 올라가니까 왜 이 종목은 안 가요라고 답답해하실 수 있겠지만 차트를 좀 길게 봤었을 때 이 종목도 많이 오릅니다. 작년부터 해서 거의 뭐 7,000원대, 8,000원대부터 해가지고 벌써 28,000원까지 올라온 거예요. 많이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더 큰 많은 욕심 내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3만 원 정도 부근 됐었을 때는 수익 실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화장품 관련주 쪽은 이제 순환매로 좀 돌아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한번 좀 조정 시에도 한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선익 시스템인데, 뭐, OLED 관련주 쪽으로는 계속 이제 하반기부터 계속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최근에 이제 삼성에서 나오는 OLED TV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도 굉장히 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이제 모니터 같은 OLED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 1위, 세계 점유율 1위로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만드는 OLED인데 이런 OLED 관련주들은 뭐 언제까지 더 봐야 되냐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뭐 이번에 애플에서 나온 아이패드 역시나 또 OLED로 제품이 좀 나오고 내년에 출시될 예정인 닌텐도 스위치 2 역시 OLED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만든 패널로 적용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끌고 가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다만 고점 대비해서 좀 눌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파생 상품에 대한 손실이 좀 적용이 좀 됐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악재가 좀 반영이 된 게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캐파 증설을 위해서 계속 이제 뭐 BW나 CB를 좀 발행하는 상황이 좀 생기겠지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증설이잖아요. 대규모 수주를 위한 증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선 시스템도 일단은 좀 조정시마다 매수 관점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태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PCB 관련주 쪽인데 애플 관련주 쪽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렸었죠. 폭스콘의 대만 폭스콘의 PCB 납품 물론 우리나라에도 납품을 합니다. 뭐 삼성 LG 이노텍 그리고 삼성 전기 제가 잠깐 생각이 안 났는데 이런 종목들 이런 회사들에게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매출 자체가 크지 않아서 예전에 좀 날라갔을 PCB 업종들이 날라갔을 때 관심을 좀 못 받았었는데 하반기부터는 그래도 매출이 조금 더 증가할 수 있다는 기대감 이런 것도 좀 작용이 된 것 같고요.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직전 고점 라인 봤었을 때는 한 대략적으로 한 5,000원 정도 지지 라인으로 좀 보면서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좀 눌렸을 때는 한 번 더 추매를 해보신다면 한 4,000원대 정도, 이 정도 내려왔을 때는 한 번 더 공략을 해보셔도 좋은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서 드릴게요. 네, 이렇게 그간 밀렸었던 일타 주식들에 있어서 리뷰를 한번 자세하게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는 오늘의 종목을 만나봐야겠죠. 어떤 종목일지 우선은 화면을 통해서 종목명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1타 주식은 우양입니다. 핫도그 냉동기법 수출 호조라는 모멘텀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분석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1타 주식 우양으로 이렇게 공개가 됐는데 저는 사실 냉동기법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그게 뭐야 이랬었거든요. 자, 우양을 선택해 주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미국에서 우리나라 이제 식품 K푸드 굉장히 좀 많이 팔리죠. 이제 삼양식품이 먼저 좀 보여줬죠. 이 K푸드다, 이게 K푸드다 이걸 좀 보여줬는데 까르보 불닭인가요? 그거 이제 받으면서 우는 아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마케팅의 효과가 이 SNS를 통해서 거의 공짜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섭다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의 입소문을 누가 뭐 돈 내면서 광고하지 않아도 해준다는 점 그런 점이 좀 굉장히 우리나라 이 K푸드의 좀 뭐 화장품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광고 효과가 어마무시한 것 같은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이제 김밥 냉동 김밥인데 물론 뭐 지금 우리나라 김밥보다는 일본 냉동 스시를 더 선호하긴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하지만 예전에 이제 안 했었던 매출이 이제 증가할 수 있다라는 점 우양에서 이제 4월 달부터 냉동 김밥을 미국의 이제 대형 마트에 납품을 하기 시작합니다.
김 가격이 좀 올라서 좀 안타깝긴 한데 이런 부분들이 약간 좀 리스크적인 부분이 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좀 안 하던 걸 좀 판매했었을 때 원체 지금 이 코스트코라든지 이런 미국 코스트코 이런 데에서 핫도그 많이 팔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같이 납품을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판매망은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얼마만큼 더 매출이 증가할지는 조금 더 지나봐야겠습니다만은 이런 식품주들이 아직 끝났다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만약에 시장이 좀 안 좋거나 좀 밀렸을 때는 오히려 이런 식품주들 실적이 좀 받쳐주는 이런 식품주들이 반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우량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차트적인 면을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핫도그 뭐 잘 팔린다라고 했었을 때 이미 좀 상승 한번 좀 뽑아줬고요. 이후에 조정을 좀 받아주면서 박스권 자리를 좀 잘 만들어줬는데 이런 자리를 일단 강하게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뚫어줬다라는 점 아까 이제 차트 보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런 자리가 굉장히 좋다. 그래서 일단 5,200원 정도에서 뭐 좀 지지를 좀 받았는데 이런 자리만 좀 지지해 준다면은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게 4월 달부터 판매가 됐기 때문에 실적이 2분기부터 잡힐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여유를 둔다면 정고점 부분까지는 한번 공략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식품주 상승 나왔을 때 같이 한번 좀 보실 수 있는 테마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1타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추후에 전략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하단 참고하시면 우리 강사님과 계속해서 지켜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배트맨 일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 이벤트들을 앞두고 오늘 코스피 지수는 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보였고요. 오늘의 1타 강의는 좋은 테마주의 조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1타 주식은 우량이었죠. 추후에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우리 금종욱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유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유경제TV와 서유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에서 인사드리겠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